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에 합의한 가운데 북한이 러북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달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와 첨단 기술 등의 지원을 받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정황이 담긴 새로운 위성사진 분석 자료입니다. 지난달 7일과 8일 북한 나진항에서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 개가 적재돼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12일에는 러시아 선적 앙가라호가 해당 컨테이너들을 싣고 러시아 동부 두나이항에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고, 이달 1일에는 이 컨테이너를 실은 열차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러시아 티오레츠크의 탄약고에 도착한 것이 확인됐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13일 이전에 이미 군수물자가 배에 실려 러시아로 향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 무기들을 철도편으로 환적한 뒤 접경지 탄약고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now have information that North Korea has delivered arms to Russia for use in Ukraine.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in recent weeks, North Korea has provided Russia with more than 1,000 containers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커비 조정관은 또 군사장비 제공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등 첨단 군사기술을 원할 것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a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Russian assistance to the DPRK. In return for its support, we assess that Pyongyang is seeking military assistance from Russia, including fighter aircraft, surface-to-air missiles, armored vehicles, ballistic missile production equipment, or other materials and other advanced technologies. We are monitoring closely whether Moscow will provide Pyongyang with these materials, and we have already observed that Russian ships offloading containers in the DPRK, which may constitute the initial deliveries of material from Russia. 커비 조정관은 이어 북러 간 기술 이전 등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군사협력 확대는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에서는 이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적극 문제를 제기하고 무기거래 정황을 폭로할 것이라면서 북러 간 무기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논의하자며 한 달 만에 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오히려 각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존 켈리 공사 참사관은 13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는 북한에서 무기를 조달하면서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공격적인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화물철도 통행량이 전례 없이 급증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군수품을 공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미국은 북한이나 이란 등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용 군사장비를 구하려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노력을 계속 폭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대표도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며 러시아가 직접 투표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본 대표 역시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전술적 협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경고했고 프랑스와 스위스도 잇따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망을 격퇴할 수준의 역량을 갖춘 핵탑재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는 미국 의회기구 전략태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위원회는 또 북한은 전술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 기구인 전략태세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미국의 전략태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 대해 핵전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다양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과 동맹에 한층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의 억지력을 약화하기 위해 핵탑재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해왔다면서 특히 미국 본토의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 방어에 도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핵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략태세위원회는 국방수권법에 따라 설립된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로 미국의 장기 전략태세를 점검하고 의회의 관련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 북한의 두 가지 주요 국가안보 전략 목표는 김씨 정권의 장기적 안보 보장과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 능력 유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00년대 중반부터 김씨 정권 안보 보장과 한반도 지배적 영향력 유지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은 핵무기를 점점 더 먼 거리까지 운반하기 위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한편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국방계획은 북한이 교전에서 패배하더라도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역량과 관련해선 김정은은 당분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확대하고 핵무기를 국가안보 구조의 핵심으로 유지하는 데 전념할 것이며 전술 핵 작전을 위한 핵장치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대한 우려도 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김씨 정권이 적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위협하며 정보를 수집할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작전 및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매우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보고서에 지적됐듯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역량은 거의 모든 면에서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 증대를 감안해 방어력과 억지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Well, I think for a long time now, U.S. focus, along with its allies, East Asia, has been defense and deterrence. So defense, that's missile defense, trying to make sure that we have a missile defense that could either eliminate or reduce North Korea's ability to attack the U.S. and its allies with ballistic missiles. And obviously that will continue and may very well expand as the U.S. and the ROK and Japan develop better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세이무어 전 조정관은 또 미국 전략의 또 다른 큰 요소는 북한이 핵과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경우 매우 강력한 보복 능력을 갖추기 위한 억지력이라며 이 또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와 캐나다 정부가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실은 13일 프랑스의 해상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이 동북아 평화 안전을 위협한다는 북한의 비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프랑스는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유엔 안보리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며 특히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결의안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혀 안보리가 북한 문제에 있어 생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인 네온작전을 재개한 캐나다 정부도 북한의 활동 비난에 대해 네온작전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지원을 위한 다국적 협력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반박하고 캐나다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지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과 10일 각각 프랑스와 캐나다의 최근 대북 불법 해상 환적 감시 활동을 비난하면서 두 나라가 영내 긴장 고조와 영내 안전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78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나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의 켈리 빌링슬리 유엔 인권위원회 상임대표는 12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제3위원회 일반 토의에서 모든 사람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는 세계 인권 선언을 언급하고 관련 선언 75주년을 기념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나라로 북한 등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각국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연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 당국은 검열과 억압을 통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극도로 제한되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차단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의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대거 북송 소식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13일 최근 중국이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현재 유엔 안팎의 여러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하고 중국과 북한은 국제 인권 의무를 존중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도 13일 VOA에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영국 하원 의원들에게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제기하도록 제임스 클레벌리 외무장관에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알톤 의원은 12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자신들을 반대하는 한국에 정착하기를 원했던 탈북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서울에서 분노가 일고 있다며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신임 북한 인권 특사가 13일 취임 선서를 통해 공식 활동을 시작하고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터너 북한 인권 특사의 취임 선서 후 공식 업무를 시작한 사실을 알리면서 터너 대사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특사 취임 첫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터너 특사는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탈북민, 언론인 등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 특사로서의 우선순위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이산가족 상봉 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을 역임한 터너 특사는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대사급인 특사로 지명받았고 상원은 인준청문회를 거쳐 지난 7월 27일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 특사 활동 재개는 지난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 퇴임 이후 6년 9개월 만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40km 떨어진 르호봇에서도 여전히 폭격 소리가 들린다고 현지 한국 교민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르호봇의 바이츠만 연구소에 근무하는 한국인 김정석 박사는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하마스의 공습이 시작된 날부터 사흘간은 집 지하에 설치된 방공호에서 여러 시간을 보냈으며 지금도 하루 한 차례 정도는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르호봇에는 한국인 1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 대화방을 통해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 귀국을 결정한 교민들은 없다면서 그러나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될 경우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